휴관 동안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아마 열심히 했을 것으로 믿고, 그런데 1순환 끝나고 이제 다시 2기로 돌아와서 5점 공반 스파르타반 답안을 보니까 기대에 훨씬 못 미쳐갖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K2반은 이번 강의는 처음에 전에 예고했던 대로 사례 풀이 연습을 통하여 정점을 발견하고 상한 포수 훈련, 여기에 중심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요 변사기, 이걸 가능하면 중복되는 문제 한두 개 빼고 가능하면 다 풀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그 1페이지를 잠깐 봅니다. 어차피 누차 얘기했지만은 그 고의자기 기수음의 가벌성 심사 순서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다수 참가할 때 누가 정범이고 누가 공범이냐 이걸 구별한 뒤에 반드시 정범은 독자적으로 성립하지만 공범은 정범의 불부의 종소에서만 성립하죠. 그럼 반드시 정범의 가벌성을 먼저 심사한 뒤에 다시 협의공범, 교사방조. 근데 지금도 보면 공범을 먼저 쓰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쨌든 답안 작성에서 가장 기본이 2번이고 다음 3번, 2번, 3번 이것이고 이제 다음 4번에 범죄 체계에 따라 항상 구수종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순서에 따라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구수종을 심사에서는 그 동그라미 4번처럼 먼저 객관적 구순 요건 요게 충족되는가 요걸 먼저 심사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관 요소 충족 여부 이걸 심사합니다. 단 미수의 경우는 거꾸로 주관 요소 이걸 먼저 보고 나중에 객관 요소 이걸 심사하죠. 그러면 왜 그럽니까? 묻지 마시고 이건 그냥 공식이니까 그냥 외워두시란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답안 구성 자체가 아주 깔끔해지고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나온 것처럼 아까 방금 봤죠. 단독범의 이용 항상 구순용 해당성, 위법성, 책임 항상 이 범죄 체계적 순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당방위를 먼저 보고 나중에 착오를 보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따라서 범죄 체계적인 사고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하여 이제 어쨌든 범죄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고 쓰니까 김이 서리고 참 큰일이네. 어쨌든 2페이지에 1-1 13년도 3회 변호사 때 출제된 문제인데 갑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B를 승용차로 치어 B가 중상해를 입고 도로 위에 쓰러졌다. 갑은 사고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 P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B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트럭과 부딪히는 바람에 전복하고 이로 인해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갑의 죄책. 그래서 우선 이제 맨 먼저 봐야 되는 것이 특가법 위반의 위험 운전 치사상 이것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 두 가지 범죄의 관계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판례는 요게 승리하면 요건 흡수된다. 마치 법정의 흡수관계처럼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게 특별법이고 이게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이면 어쨌든 판례가 흡수된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따라서 요게 되면 이건 흡수된다. 판례의 표현에 따라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제 위험운전치상 요게 성립하는지 먼저 살피고 요게 안 되면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교특법 위반 이걸 검토한다 그죠? 이제 우선 위험운전치사상 개념을 간단히 해서 항상 범죄 개념을 씁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곤란하다 그죠? 곤란한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사상의 결과 이걸 이야기하는 것. 이게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개념을 설명한 뒤에 2번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상 운전이 곤란하다. 이게 뭘 말하는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또는 좌우 주시 의무, 주시 능력 또는 제동 능력 또는 조향 능력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능력이 아주 저하되는 이런 상태를 주로 지칭합니다. 따라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다든가 주시는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횡단보도에 차를 운전해 가는데 횡단보도에 갑자기 A가 뛰어들었다. 그럼 저놈 봐라. 일단 주시를 했는데 뛰어들었다면 당연히 브레이크에 발이 가서 바로 급제동을 해야 됩니다. 급조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술이 취한 탓에 행동이 느려져서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데 한 2초 걸린다. 벌써 깔아버리고 따라가든가 이런 경우. 만약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조향 능력 따라서 핸들을 급히 좌우로 꺾어갖고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도 할 능력이 없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정상운전이 곤란한 이런 경우를 지칭합니다. 판례의 표현은 바로 나와 있죠. 그 둘째 줄에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 능력,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 업무를 다할 수 없거나 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 능력 또는 등화 능력 등등 어쨌든 이런 능력이 다 저하되는 이런 형태를 말한다고요. 이 개념을 설명한 뒤에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 문제를 보니까 그렇죠. 갑이 운전을 해가다가 물론 혈중 알코올 농도야 0.25니까 사실 엄청 높습니다만은 이 알코올 농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한 잔만 먹어도 맛이 가는 친구가 있고 한 대를 먹어도 맛이 안 가는 친구가 있으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보행신호, 갑이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녹색, 그렇다면 자동차 진행신호 적색. 일단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걸 단박 알고 속도를 줄입니다. 근데 아마 이걸 보지 못했다. 문제를 보면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B를 승용차로 치워버렸다. 일단 전방 주시 능력,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방금 봤던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면 급히 제동, 브레이크를 밟거나 그게 안 되면 핸들을 꺾어서 옆에 가로수로 뛰어들어 가로수를 들이받든 이를 통하여 사고를 피해야 됩니다. 이게 전혀 안 된다.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적어도 정상운전이 곤란하다. 여기에 포섭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섭시켜 결국 위험운전 치사상 여기에 성립할 수 있다. 그게 이제 2번이다. 그죠? 남은 두 번째 위험운전 치사상이니까 위험운전 치사냐 치상이냐 그 치사인지 치상인지 이 부분은 발생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는가 인과관계 있으면 치사 없으면 치상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번 위험운전 치사인가 치상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인과관계 문제다. 항상 인과관계라는 것은 위험운전행위죠. 위험운전행위 이것하고 사망 요 사이에 다른 사정이 개입했죠. 다른 사정. 항상 다른 사정이 개입했을 때 요 다른 사정이 우리 판례는 항상 상당 인과관계. 이 다른 사정을 객관 사회 일상적인 생활 경험칙상 충분히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 가능한가? 그래서 예견 가능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면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그죠? 여기에 판례 입장이에요. 이 판례 입장을 소개한 뒤에 그럼 이 사안은 어떨까? 따라서 먼저 위험운전 행위와 사망 사이에 개입한 사정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셋째 줄이죠.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다가 이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트럭과 충돌합니다. 구급차와 트럭 이것이 이제 특히 트럭이 신호까지 무시합니다. 신호 무시. 대부분의 경우는 구급차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냥 그 뭐라죠? 어쨌든 뭐 삐뽀 소리 내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합니다. 대충 그런데 이 경우는 구급차는 신호를 지키는데 이 트럭이 요게 신호를 무시했죠. 이렇게 서로 충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정을 일상적인 생활 경험 법칙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충분히 예견 가능한가? 전혀 예견이 안 된다. 그죠? 안 되니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쪽에 보면 인과관계 부정. 부정이니까 사망의 결과는 행위자에게 기속시킬 수 없고
결국 위험 문제는 치상까지 여기까지만 제척을 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그죠?